얘들아 안녕. 선생님은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률의 성질에 대해서 공부해볼 성희쌤이라고 해.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오늘 배울 내용을 한번 체크하고 넘어가자. 첫 번째로 확률의 성질 첫 번째, 확률의 범위에 대해서 배울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대해서 배우고, 마지막으로 위 두 가지 성질을 합친 연습 문제를 같이 풀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총 정리하도록 해보자. 확률의 첫 번째 성질을 공부하기 전에 선생님이 간단한 퀴즈를 낼 거야. 자, 간단한 거 치고 문제가 엄청 길지? 문제 길이에 비해서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자. 혜원이와 상준이네 학교는 매월 독서운동을 실천한 학생 모두에게 추첨을 통해 상품을 줍니다. 이번 달에는 혜원이를 포함한 40명의 학생이 독서운동을 실천하였지만 상준이는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달 추첨에서 두 학생이 상품을 받을 확률은 얼마일까요? 자, 여기서 물어보는 거는 두 학생이 상품을 받을 확률이 얼마인지 물어보고 있어. 이 오른쪽에 표를 참고해야겠지? 7월 독서운동 실천 행운권 추첨. 자, 1등은 1명. 도서상품권 3매를 주고 2등은 3명을 뽑는데 그 2등 3명에게는 도서상품권 2매를 주고 3등은 5명을 뽑는데 각각 도서상품권을 1매씩 주고. 자, 총 40명이라고 했는데 상을 받는 학생 수를 더해보면 1명, 3명, 5명, 지금까지 총 9명이 상을 받고 남은 31명이 모두 공책 1권씩을 받아. 자, 이럴 경우 두 학생이 상품을 받을 확률이 얼마인지 선생님과 함께 구해보자. 혜원이와 상준이 중에서 이번 달 독서운동에 참가한 혜원이부터 상품을 받을 확률을 구해보자. 자, 아래에 있는 표는 혜원이가 상품을 받을 확률을 선생님이 표로 그려놓은 거야. 자, 먼저 도서상품권을 3매를 받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계산해보자. 이 문제를 풀 때 아까 오른쪽에 있었던 공고문을 잘 참고해야 되는데, 자, 도서상품권 3매를 받으려면 혜원이는 1등을 해야겠지? 근데 1등은 1명이니까 결국 도서상품권 3매를 받는 경우의 수는 1등을 하는 한 가지뿐이야. 그리고 도서상품권 2매를 받으려면 2등을 해야 되고 2등은 총 3명이기 때문에 도서상품권 2매를 받는 경우의 수는 총 3가지. 같은 방법으로 도서상품권 1매를 받는 경우의 수는 3등을 하는 경우 5가지가 있어. 자, 그럼 아까 총 40명이라고 했는데 1, 2, 3등을 제외한 나머지 31명이 모두 공책 1권을 받았지? 그렇기 때문에 혜원이가 공책 1권을 받는 경우의 수는 4등을 하는 경우, 즉 31가지가 돼. 자, 그럼 총 경우의 수를 다 더해보면, 그렇지, 반 학생 수인 40명이 나오겠지? 그러면 각각 경우에 대해서 확률을 한번 구해보자. 앞단원에서 확률이란 전체 경우의 수 분의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라고 했지? 지금은 전체 경우의 수가 40이기 때문에 40분의 1, 즉 도서상품권 3매를 혜원이가 받을 확률은 40분의 1이 돼. 그러면 같은 방법으로 혜원이가 도서상품권 2매를 받으려면 전체 경우의 수 분의 도서상품권 2매를 받는 경우의 수 40분의 3이 되고, 도서상품권 1매를 받으려면 40분의 5, 그리고 공책 1권을 받으려면 40분의 공책 1권을 받는 경우의 수인 31개가 이렇게 돼. 그러면 확률을 다 더하면 어떻게 될까? 자, 위에 4가지 경우의 확률을 모두 더하면 40분의 1 더하기 3 더하기 5 더하기 31을 하면 40분의 40, 즉 약분하면 1이 돼. 자, 이 합계로 나온 1이란 숫자의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해보자. 이 합계는 위 도서상품권 1매, 2매, 3매 혹은 공책 1권을 받을 확률을 모두 더한 값이기 때문에 이것은 혜원이가 독서운동에 참가해서
어떠한 상품이든지 간에 어쨌든 상품을 받을 확률을 의미해. 그럼 반대로 독서운동 참가하지 못한 상준이의 경우를 한번 살펴보자. 상준이의 경우는 상품을 받을 확률이 얼마일까? 문제를 다시 보면 매월 독서운동을 실천한 학생 모두에게 상품을 준다고 했으니까 실천하지 못한 상준이의 경우는 상품을 받을 수가 없겠지. 따라서 상준이의 경우는 전체 경우의 수인 40가지 분에 상품을 받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도 없기 때문에 40분의 0, 즉 상준이가 상품을 받을 확률은 0이 되게 돼. 아까 예제를 다시 말로 한번 정리해서 써보자. 어떤 관찰에서 각 경우가 일어날 가능성이 같다고 할 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n이고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가 A일 때 사건 A가 일어날 경우의 수는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때 0이고 모두 일어났을 때 n이 되겠지. 그렇기 때문에 A는 0과 n 사이의 값을 가져야 돼. 그러면 이번엔 확률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P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분의 그 특정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의 수, 이렇게 n분의 A로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 P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 자, 선생님이 이렇게 부등호를 위의 식과 똑같이 쓰는 이유는 P가 n분의 A이기 때문에 위 식을 다 분모를 n으로 나누면 어떻게 될까? 그렇지. n분의 0은 0이 되고 n분의 n은 1이 돼. 그래서 우리는 이 범위를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의 범위라고 부르고, 이게 0일 때는 사건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확률, 그리고 우변에 P가 1인 경우는 사건이 반드시 무조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딱 3문장으로 정리해보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하면 이 P의 범위는 그렇지. 절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 0과 반드시 일어날 확률인 1 사이에 있다. 그리고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의 확률은 0이고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의 확률은 1이다. 어렵지 않지?